ISA 해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해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안에서 S&P 500을 구매하게 된 거예요. 뭐 나스닥100도 되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찐자리들은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다 돈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환급이 되는 거야. 근데 짬뽕님 연금저축펀드 말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계좌에서 할 때랑 당연히 세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번째 연금저축펀드에서 하면 좋은 ETF 김짬부. 짜잔! 안녕하세요. 짠소리 부자들의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연금저축펀드만을 제대로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근데 왠지 아세요? 내가 꽤나 젊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제 다룰 때가 왔어요. 저도 올해로 33살이거든요. 제가 26살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제 슬슬 노후 준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연금저축펀드 만들었어? 라고 했더니 굉장히 재밌는 답변이 들어왔어요. 짬부야 연금도 알겠고 저축도 알겠고 펀드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는데 연금저축펀드는 뭐야? 그래서 제가 오케이 찐짜리들 고민이 좀 비슷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 연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연금 복권? 이런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자기는 만약 복권 당첨이 되면 그냥 복권 말고 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방에 들어오면 그거 다 쓸 것 같고 매달 500 들어오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너무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연금 복권? 그거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연금 저축 펀드 귀찮고 막막하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걸 바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뇌 힘 빡 주고 같이 끝까지 달려봅시다.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가 뭐예요? 자 먼저 연금저축펀드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연금저축펀드는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말 그대로 연금저축펀드가 합쳐진 거예요. 연금 나중에 매달 받는 돈, 저축 꾸준히 모으는 거, 펀드 그 돈으로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거, 그 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 대충 이해 딱 가시죠? 은행에서 만드는 건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에서 만드는 건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건 증권사에서 만드는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왜냐? 연금저축펀드는 ETF나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은 수익률이 고정되거나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연금저축펀드는 우리가 좋아하는 S&P 500 ETF, 나스닥100 ETF 같은 검증된 상품들을 직접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입 조건도 너무 간단해요. 나이, 직업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전업주부 다 괜찮아요. 소득이 없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연금을 하라는 걸까? 여러분 첫째도 노후준비, 둘째도 노후준비, 셋째도 노후준비입니다. 노후준비 솔직히 크게 안 와닿죠? 진짜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어떡해? 진짜로 기대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이 83.7세예요. 근데 심지어 의료기술 계속 발전해.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짬뽕님 왜요?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 요즘 같은 AI 시대는 더 한정되고 있어.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면요. 한국인의 생애주기 적자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생애주기 적자가 뭐냐면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표를 한번 볼게요. 태어나자마자 27살까지는 당연히 이제 적자예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더 커서 부모님이 나를 부양해주고 이렇게 하죠. 28살에 드디어 흑자를 진입합니다. 버는 돈이 이제 쓰는 돈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43살에 최대 흑자를 찍어요. 인생의 정점인 거지. 43세에서 이제 45 사이가. 그러다가 이제 61세에 다시 적자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딱 33년인데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33년도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AI 시대 기준으로는 20년에서 25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은퇴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노후에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202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면은 은퇴 후 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336만 원이라고 뜨더라고요.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잡혀있는데 국민연금연구원 제10차 조사에 따르면요. 부부 기준 월 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가 298만 원이에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는 198만 원이고요. 정리하면은 부부 기준 대략 둘이 합쳐가지고 월 300 정도는 있어야 표준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고 60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한다고 가정하면은 25년 정도 사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12개월 곱하고 300만 원 곱하면은 이제 약 9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9억 원이 필요해 그때부터. 어떻게? 이게 바로 우리가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간단 연금저축펀드 플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파질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해.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세요. 증권사에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돼요.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등등 아무거나 돼. 거기서 연금저축펀드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설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 그리고 두 번째 매달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넣으세요. 저는 1년에 600만 원을 채우려고 매달 50만 원씩 넣어요. 근데 이걸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몇 달치 한 번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1년에 600만 원만 채우면 돼. 물론 이것도 필수도 아니에요. 그냥 10,000원씩 넣어도 되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그 계좌 거기다가 돈 넣었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사시면 돼요. 미국 S&P 500, 나스닥 100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에 최대 600만 원 채우시면 되는데 최대 600만 원이니까 최소 얼마 채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600까지 채우면 가장 좋다. 왜냐?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다섯 번째,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습니다. 자동으로 세액공제 반영돼서 내가 뭐 챙길 것도 없어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찐짠이들은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다 돈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환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섯 번째, 55세 이후가 됐다. 그럼 연금 수령 신청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가입하고 무조건 5년 이상 지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53세 이걸 가입했어. 그러면은 55세에 안 돼요. 무조건 5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젊으니까 괜찮아. 젊을 때부터 하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40에 넣었어. 5년을 유지했으니까 55세 이후에 이제 수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또 꿀인 게 3.3에서 5.5%라는 굉장히 낮은 세율로 수령할 수 있어요. 너무 쉽죠? 네 번째, 연금저축펀드의 장점과 단점. 첫 번째,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가, 그러니까 연봉이 5,500 이하인 분들은요, 내가 연금저축 한도에 1년에 600만 원 다 채웠을 때 세액공제율이 16.5%라서 최대 환급액이 99만 원이에요. 내가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된다 하시는 분들은 13.2%인 79만 2천 원 정도의 환급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IRP까지 하고 이러면 좀 더 많아지는데 일단 IRP 오늘 다룰 거 아니니까 일단 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과세 이연 효과. 말 또 어렵다. 과세 이연? 근데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심플하게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 났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15.4% 배당 소득 때 무조건 내야 돼. 이게 얼마예요? 15만 4천 원이에요. 15만 4천 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1,000만 원 억 단위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는요,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요. 언제까지? 55세 연금 수령할 때까지. 그 안에서 계속 샀다 팔아다 해도 1,000만 원을 벌고 2,000만 원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요. 계속 세금 안 내면서 재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과세 이연입니다. 과세, 세금을 내는 것을 이연, 미룬다 이거예요. 언젠간 내는 거 아니에요, 짬분님? 그냥 이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금이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젊은 복리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세금 다 떼고 투자를 계속하는 거랑 세금도 안 뗀 투자하는 건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그것마저 계속 복리로 적용이 되니까. You know?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그때 돼서 15.4% 뗄게 이게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55세까지 계속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연금저축펀드가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율 과세.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또 어렵지 않아요. 연금으로 내가 55세 이후에 돈을 받잖아요. 그때 세율이 정말 낮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80세 이상이 3.3%, 70대는 4.4%, 그리고 70세 미만은 5.5%.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의 15.4%랑 비교하면 거의 뭐 3분의 1, 5분의 1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멘탈적 관점인데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전에 뺄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다 뺄 수 있죠. 그러면 16.5%의 페널티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일이 아니고서는 빼서 쓸까? 이런 유혹이 일반 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길 수가 없어. 강제로 노후 자금, 강제로 나의 노후 여유를 지키는 거야. 정말 의지박약인 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장점이랑 좀 연결되는 건데 돈의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55세 이전에 못 빼. 물론 뺄 수 있지만 페널티가 세.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급한 돈이 필요한 찐짠이들은 단점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나의 노후에 있어서는 장점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연금저축펀드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는 다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보장 되는 거 아니다. 내가 그 안에서 투자를 시작해버리면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연금저축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돈. 첫 번째, 3년에서 5년 내에 필요한 돈들 있죠.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뺄 돈은 넣으면 안 돼. 두 번째, 당연히 비상금 넣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단기 투자 목적의 돈 안 됩니다. 네 번째, 빚 갚아야 될 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후를 위해서 차근차근 모아두는 돈 정도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사는 법. 자, 첫 번째, 내가 편한 증권사 앱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를 검색합니다. 세 번째, 간단한 본인 인증하고 계좌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나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입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내가 편한 증권사 앱에 들어와서 미국 S&P 500 검색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개 뜨죠? 내가 원하는 운용사의 ETF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문을 눌러요. 근데 주문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계좌에 살지를 선택하는 게 다 증권사마다 있어요. 그때 CMA 있고 ISA 중개형 있고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누르면 돼요. 그 계좌 안에 사게끔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를 정해. 몇 주 살까? 몇 주 살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수 주문 누르면 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계좌 안에서 S&P 500을 구매하게 된 거예요. 뭐 나스닥 100도 되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연금저축펀드에서 사면 좋은 ETF. 당연히 저의 아무따 추천 ETF는 미국 기업 500개 사는 거. S&P 500 ETF랑 나 조금 더 성장하는 기업들에만 투자하고 싶은데 나스닥 100. 이 두 가지인데 제가 앞으로 연금저축펀드에 담을 ETF 같은 경우는 찐짠이들한테 좀 많이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저도 공부해서 그만큼 추천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또 나오는 영상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진짜 있더라고요. ISA 해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지만 이 목적에 따라 뭘 먼저 하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ISA는 아무래도 3년 후부터 자유롭게 활용이
수령이 가능하니까 내가 중간에 필요한 자금들을 모으는 데 필요한 거고요. 연금저축펀드 말 그대로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한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내 노후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도 인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페널티 내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진짜 중도 인출해야 되는 진짜 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빠르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요, 그냥 아무 따 16.5%를 내는 거거든요.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보다 조금 더 많이 뱉어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에 대한 인출, 비과세로 인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 거죠. 결국 내가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는 개념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뺏어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출. 이건 페널티가 아예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적용이 됩니다. 이건 3.3%에서 5.5% 정도 돼요. 첫 번째,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했을 때. 두 번째는 3개월 이상 요양,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아홉 번째, 열심히 모은 연금저축펀드. 그럼 수령은 어떻게 할까? 연금 수령 조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됩니다. 연금 수령 같은 경우는 매월, 매분기, 매년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고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세율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리 내용 하면 이렇습니다. 캡처 타임! 제가 빠르게 말로 요약해드리자면요. 증권사 앱 설치해서요. 연금저축펀드 검색해요. 계좌 개설합니다. 내 월급에서 이 연금저축 계좌로 돈을 옮겨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S&P 500 혹은 나스닥 100 ETF를 사시면 됩니다. 다른 ETF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환급까지 알아서 되니까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55세 딱 되자마자 주변 친구들 다 연금저축펀드에 넣었던 돈 막 수령하고 있는데 내가 심지어 그때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나 그때 분명 김짬부 영상 봤는데 왜 난 안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기엔 그땐 진짜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10,000원이어도 좋고 10만원이어도 좋으니까 일단 연금저축펀드에 꾸준히 투자를 하자라는 것만 꼭꼭꼭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케이? 연금복권 누가 당첨 안 시켜주면 내 스스로 당첨시키면 된다. 오늘 영상에 같이 의지 뿜뿜 댓글 남겨주는 찐짠이들 중 제가 5명 추첨해서 돈 모으는 데 힘내라고 커피 쿠폰 보내줄게요. 그럼 안녕!